자, 이번에는 우리가 드론의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드론의 그 전반적인 사용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론의 이제 활용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음, 음, 이제 실질적으로 드론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딱 보면은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론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거죠. 어쨌거나 법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운영을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비행이 금지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분야들 빼고는 그 매일 이게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도시 내에서도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드론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불안전한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이게 이제 뭐 사고가 떨어지거나 이래서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눈에 띄게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론들이 움직여 가지고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들을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는 계속 개선이 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그 뭐야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 특히 이제 드론 부대도 창설되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런 드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드론의 그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주체들은 분야마다 그 운영하는 그 횟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디 운영을 많이 하는 분야에서는 뭐 자주 드론이 뜨고 날르고 착륙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론을 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보는 그런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하루 종일 드론을 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생활 속에서는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참 어렵죠, 보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드론을 이제 실제 만들려면 그러면 드론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드론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배운다고 해서 이게 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방법들은 일부고요. 드론을 제작하는 방법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이게 이제 다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법들을 보고 또 이제 배워야 할 거고요. 저 또한 이제 그 외에도 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또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론을 하게 된다면 이런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드론을 체험하고 만들어보고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꾸준한 발전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선시되는 건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드론 자격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드론 자격증도 이제 한목을 하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 드론 자격증을 딴 후에 이제 사업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화 구성도 그 이후에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드론이 그냥 그 일부 그 특수한 계층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자격증까지도 도전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앞에 개론에서는 전반적인 개론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드론에 대한 구성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소개하는 거는 전체는 아니라는 거, 그 일부만 우선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드론의 흐름 체계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론 이번에는 이제 목차가 이제 드론 구성, 그 다음에 드론에 사용되는 이제 제품, 여기서 뭐 제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뭐 제품이라기보다는 드론의 구성이죠. 여기서는 이제 R큐브 드론이라는 이제 특정 업체에서 만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가지 모델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R큐브 드론을 이제 그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한 회사의 뭐 드론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수준으로 보면 뭐 엄청 높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이제 만약에 또 다른 드론 구조나 이런 구성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시간이 되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 챕터에서는 드론 구성,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그 R큐브 드론이라는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의 본체는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드론의 그 형체나 모양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동물의 왕국인가요? 그걸 보다가 보니까 드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 모양을 하고 새 날개 양쪽에다가 모터를 달고 그 다음에 꼬랑지 쪽에 또 모터를 달아서 그 새처럼 비행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드론 프레임인데 새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드론을 장착해서 이 새가 나는 것처럼 드론을 만들었어요. 저 그거 보고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드론 자체로 날게 되면 이제 동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새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니까 실제 새가 나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런 형태죠. 그래서 드론의 이제 본체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프레임은 비슷해도.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드론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형태가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굳이 드론 종류에 따라서 뭐 일체형, 조립형, 접이형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건 그냥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말 그대로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조립형으로 해서 이제 조립 형태냐, 아니면 접는 방식의 접이형이냐, 뭐 그런 의미로 넣었다고 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드론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분류라고 표현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의 분류 같은 경우들은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다양한 드론 자체도 우리가 운영을 다 해본 거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다 해보면 더 좋죠. 근데 이제 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어쨌거나 각각의 드론의 형태, 최소한의 형태는 한 번 정도는 운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알큐브의 드론의 이제 본체를 보면 물론 뭐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드론의 이제 일부 본체를 보면 주로 이제 메인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붙어 있는 이제 프레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클램프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밑에 랜딩 기어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드론이 이제 착륙을 해서 바닥에 다리를 펴고 혹은 고정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착지를 하게 되죠. 그거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크램프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쨌거나 드론은 메인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바디 프레임이죠, 바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암 쪽에 모터 프레임, 모터가 이제 붙어 있는 프레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랜딩 기어, 착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서포 그러니까 서포팅 돼서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크램프 프레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본인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구적으로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직접 설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프레임들은 뭐다? 아주 가벼운 소재로 만들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알루미늄 구조로 간다든가, 아니면 어, 그, 예, 그 플라스틱 구조로 간다던가, 아니면 카본으로 간다던가, 주로 이제 그래서 카본 형태의 프레임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카본 자체가 이제 무게도 가벼우면서 견고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카본 형태, 그러니까 오리지널 카본은 아니고 거기다 약간 이제 뭔가 섞어서 우리 낚싯대 있죠, 낚싯대와 같은 그런 재질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 구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생기고요.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그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 카본 뭐 피버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순수한 카본은 우리가 이제 뭔가 다 타고 남은 재와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카본 덩어리 자체는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섞죠, 뭔가를.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질긴 형태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게.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 발암 물질이거든요. 카본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위험도가 없지만 그 카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섞어서 이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암 물질이고, 그거를 가공하거나 깎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 가루에 의해서 상당히 몸에 해로운 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카본 프레임을 이제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이렇게 잘라서 쓰거나 이럴 때는 좀 마스크를 쓰고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드론을 제작을 하지만 그런 카본 제작할 때는 카본 전문 업체나 이런 데서 직접 잘라 오거나 제작을 해 옵니다. 저희가 자르거나 이렇게는 거의 안 해요. 자른다 하더라도 그 미세한 그 가루들이 남아서 좀 안 좋더라고요. 몸에 껄껄없고 그게 또 날리게 되면 또 마실 수가 있어서 방진 마스크를 꼭 써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에 제작을 할 때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만약에 혹시나 작업할 때 그런 거를 유념하고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FC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FC는 다음에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FC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아마 살펴볼 계획인데요. FC는 약자에서 왔죠.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이제 왔고요. 우리가 F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FC라고 하면 모르죠, 당연히.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알고요. 그래서 혹시나 언급할 때 FC의 의미 두 가지 약자도 좀 알아놔야 할 것 같고요. 요 FC는 드론의 핵심이죠. 뭐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FC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 드론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 FC를 만들 때는 그리고 FC를 활용할 때는 어디 거냐 그리고 얼마나 검증된 거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FC는 중국에서 많이 제작을 했죠. 그래서 중국에 뭐 다 알겠지만 DJI라는 그 회사가 초기에 이 FC를 연구를 해서 잘 만들었고요. 그거를 꾸준히 개선을 해서 지금의 좀 안정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후발업체가 FC를 만든다 라고 하면 당연히 뭐 동작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 안정도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이거를 이제 안정화를 시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안정된 거 DJI라는 그 회사의 FC를 많이 활용했던 거죠. 국내에서도 거의 이제 이 FC 자체를 이제 뭐 DJI처럼 그렇게 상품화해서 파는 데가 없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들어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주 오래된 아주 그리고 많이 돈이 투자돼서 안정화시킨 그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선점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국산 FC를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FC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 파일이에요. 오픈 소스. 하드웨어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계속 다 오픈해 놨었고요. 그걸 갖다가 모디파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이 좀 선두를 달려서 빨리 한 거죠.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핵심 프레임의 그 제공자는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그 요 드론의 FC를 공급했던 회사 3DR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많이 했던 거고요. 그걸 잘 주워 먹은 게 이제 중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드론을 만들고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드론에 사용되는 FC를 국산화하고 안정화시키고 더 기능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C가 있어요. ESC는 우리가 이제 약자를 보면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컨트롤러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스피드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속도를 제어하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드론의 두 번째로 핵심인 게 ESC입니다. 사실은 이 ESC도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써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비용도 양산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그 성능도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직접 제작을 해서 쓰기도 애매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ESC는 주로 100% 수입을 하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에서 ESC도 수입을 해서 쓰고요. 얘가 드론에 사용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할 때 그 ESC, 그러니까 FC에서 ESC한테 신호를 줘서 ESC가 모터를 구동을 하게 되는데 ESC의 그 용량이 또 차이가 있고요. 당연하겠죠. 뭐 모터 종류에 따라서 ESC가 그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그 전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큰 드론으로 가면 갈수록 ESC의 전류나 전압이 상당히 높은 그런 높게 재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이 ESC의 회로를 개발을 해서 드론을 이제 국산화, 안정화 이렇게 이제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ESC를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이제 워낙 중국이 싸게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산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래도 꾸준히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ESC는 회사가 만드는 회사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얘 FC하고 그냥 붙여서 쓰면 그냥 뭐 연결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 ESC도 하나의 독립체이기 때문에 ESC의 세팅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에서 또 핵심인 게 이제 수신 제어 장치예요. 수신 제어 장치는 이제 그 조종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무선 수신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은 사실은 이제 FC, ESC, 그 다음에 수신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수신 장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종류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이걸 제작을 했었는데요. 사업부를 다 접고 새롭게 지금은 그 서버 모터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서 싸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좀 성능으로 본다면 이제 아주 오래된 거는 이제 어디야? 그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이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수신
수신이나 통신자치들이 또 핵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그 고가 상품 같은 경우는 주로 일본 거를 또 쓰고 있고요. 뭐 이게 이제 성능이 초기에는 중국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성능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성능 대비 가격 대비 중국 거가 좋아서 중국 거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 수신기나 송신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프레임과 이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메인 프레임과 이제 모터 프레임하고 모터하고 또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드론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운데 몸체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암대도 있죠. 암대. 우리가 이제 뭐 암대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프로펠러 모터가 있는 그 부분, 그 암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모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체하고 모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드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말의 표현이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 프레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터하고 그 밑에 모터를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말하고요. 주로 그 프레임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팔 같은 경우까지는 카본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고정시키는 부분은 주로 이제 알루미늄으로 깎거나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고 있죠. 왜냐면 카본 자체 위에다가 하는 거는 조그만 소형인 경우는 뭐 문제 없지만 대형인 경우들은 뭐 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알루미늄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많죠. 자, 조금 쉬었다가 나갈게요.